자, 여러분, 지금 이 하락분이 연장되고 있는 빅쇼트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거나 역추세로 풀매수 들어갔다간 계좌 다 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어제 영상과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76K 부근 고점 돌파 후에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할 자리 아니다, 여기는 매력적인 숏 포지션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먼저 이전에 이 반등 과정에서 거래량도 안 받쳐주고 실질적인 매수세도 없는 껍데기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승분은 결국 되돌려질 명분이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그 트리거가 나왔죠. 어젯밤에 있었던 이 PPI 발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발표. 이러한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이 전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 발표들은 하락의 트리거로 쓰기 위한 이벤트였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벤트를 이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이 내부자로 의심되는 고래 직업도 있었는데 뒤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 이전에 나온 이 상승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미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선물 시장에 쌓여있던 과도한 레버리지 물량들이 연속적으로 청산돼 왔죠. 이렇게 계속해서 유동성을 빼앗기면서 이 시장은 가벼워졌고 이 작은 거래량만으로도 가격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상승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4K부터 75K 구간, 여기에 쌓여있던 강한 숏 포지션의 물량들, 이러한 물량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가격을 76K 부근까지 잠깐 상승시켰다는 거죠. 즉 이러한 상승이 신규 매수세가 아니라 청산 유동성으로 만든 상승, 전형적인 가짜 반등의 구조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상승에 베팅할 구간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2차락에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오후 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더 큰 구조에서 이러한 차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 빅쇼트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의 차트 상황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이 76K 부분까지 한 차례 돌파가 나와줬는데요. 그렇지만 위쪽에 긴 꼬리를 남기면서 바로 눌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도 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가야지 우리가 이 잡은 방향성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지금의 이러한 약세 구조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작은 뉴스에도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는 과정들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물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되어 왔습니다. 이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매수를 받아줘야 될 기관 자금, 이 현물 ETF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그간 4달 연속적으로 강한 순유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나와준 강한 반등 구간에서도 의미 있는 유입세는 아직 안 들어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다뤄드렸었죠. 이 시장의 내부자로 의심을 받아왔던 특정 고래의 지갑입니다. 이 지갑은 이전에도 주요 지표 발표 직전 등 큰 변동성 직전마다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미리 선취하면서 이 막대한 수익들을 벌어갔던 지갑인데요. 이 지갑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이전 반등 구간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을 강하게 늘려놓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항상 이러한 FOMC, CPI 발표 직전 등 큰 변동성 직전마다 정확하게 포지션을 선취해왔기 때문에 그간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고 지금도 물량을 유지하면서 이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부자의 포지션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트 외부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결국 세력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승분을 되돌릴 만한 충분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젯밤에는 이 PPI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이 FOMC 발표가 있었죠. 자, 먼저 이 PPI가 뭐냐? 바로 이 물가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표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이 말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 금리 못 내린다, 이러한 위험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완벽한 하락의 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FOMC가 있었죠. 자,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역시나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금리 동결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태도였는데요. 이 위험자산 시장이 기대했던 건 이제 금리를 내릴게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은 아니다, 확신이 없다, 더 지켜보겠다, 그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 등 이러한 자료들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악성 지표 발표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 번 이 금리 인하 기대는 박살나고 신규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위험자산 전반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은 이 상승에 도박을 할 자리가 아니라 CD를 지키면서 이러한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되고 시장에 실제 유동성이 나와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는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숏 포지션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1차 매수는 체결이 됐고 2차 매수는 체결이 안 됐는데요.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분할 익절 해드리고 현재는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 또한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스터디방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하방 압력이 강해진 상황 속에서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 있는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큰 구조에서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녹색선 부분이 가격으로 따지면 68.5K 부분인데 이 70K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지지의 반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들 이 날봉 차트에서 좀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자, 이번 사이클 고점이었던 이 126K 부분에서 이 첫 번째 패닉셀이 80K 부분까지 나아졌죠.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지의 역할을 해줬었고 반등 시에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눌림이 발생하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채널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장기 숏 포지션 공유 또한 드렸었죠. 자,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이 올라탔던 장기 추세 채널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 이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분 이런 구간까지 이탈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56K 부분까지는 우리가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최대한으로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장기 추세 채널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인데요. 그래서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을 크게 받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 이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왜 이러한 자리에선 지지가 나오고 이러한 선들을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는지 제가 이러한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주봉 차트로 더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좀 더 넓게 보시면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대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그어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복들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채널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면 먼저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캔들의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들을 반복해서 해줍니다. 결국 지지를 받고 이런 채널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여기서도 이러한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주다가 이러한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강한 하락, 다시 한번 이 채널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채널 상단 돌파에 성공하면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도 채널 상단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 하단 이탈이 나와주고 첫 번째 80K 부분까지 패닉셀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채널 상단 돌파에 실패하고 이러한 채널을 이탈하면서 이 60K 부분까지 대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이 채널 하단선인 68.5K 부분 이러한 구간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 반응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이렇게 좀 차트를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있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그리고 이번 상승 사이클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입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 안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응들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일봉 차트로 좀 돌아와서 이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 반응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가 이 68.5K 부분이고 이런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하방의 움직임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공유해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이런 스터디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 추세 채널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제 관점이나
시점이나 이렇게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뭐 입장하시는 것부터 해서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뭐 좀 납득이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자리 이탈했다고 숏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뭐 힘 이렇게만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의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입장 링크 답장으로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이 혼자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시거나 실시간 뉴스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주요 구간들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꿀 거라는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이 60K 부근까지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반드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구간들을 확인하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코인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주요 구간들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저점에서 모아가야 되는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들은 좀 있어야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좀 들으시면서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다 어떻게 대응을 하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 저도 처음에 차트를 볼 땐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매번 판단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스터디방 입장이 어려우시거나 이 매매의 기준점을 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전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AI 기반으로 만든 자동 매매 보조 지표입니다. 자, 이러한 지표를 좀 키고 보시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 값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떠한 복잡한 설정 없이도 이러한 현재 거래량과 그리고 이전에 반응이 있었던 주요 가격대, 이러한 구간에 쌓인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 포인트까지 반영해서 이 자동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시각화해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러한 지표가 굉장히 유효한 게 뭐 이러한 구름대나 이런 장기 추세 채널들, 이런 지표를 끄고 보셔도 정확하게 추세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지표 과거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떴을 때는 롱 포지션, 즉 상승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빨간색 신호가 떴을 때는 숏 포지션, 즉 하락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어때요? 일단 보기는 정말 쉽죠. 특히 이 4시간봉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고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 7%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빨간 신호가 나오면서 이 바닥 부근까지 이 7.1%라는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이 다음 구간에서는 이렇게 신호가 뜨고 8%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네요. 자, 물론 제가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이 지표를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개입 없이
정해진 신호에서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 설정 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이 전용 가이드 문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 또한 본인 차트에 넣고 써보실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자동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문구 따로 남겨주시면 이 지표 자료 또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스터디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이 본인 차트에 넣으셔서 꼭 도움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 이 단기적으로는 68.5K 부근의 지지 확인을 하러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더라도 실제 유동성이 발생해야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은 CD를 지키면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면서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큰 변동성이 한 차례 나와준 상황 속에서 이런 구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